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자각몽, 즉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루시드 드림 자각몽은 꿈을 꾸는 중에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처음부터 꿈이라고 알고 있는 꿈을 꾸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다는데,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각몽을 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영화 인셉션 등의 작품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예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으로 과학적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논문 중 실제로 자각몽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으며 꿈속에서 배경을 바꾸고 원하는 인물을 소환하며 원하는 감각을 느끼거나 초능력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정신이 몽롱하지만 자각몽은 정신이 또렷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져 시각적인 선명도까지 자각을 했다면 오히려 잠을 깬 상태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꿈에서 깼을 때 빨리 잊어버리는 꿈과 달리 기억도 오래가며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최면과 유사한 상태라 최면적 꿈이라고도 합니다. 자각몽 상태는 현실에서 벗어나 무의식에 몰입해 있는 상태라 꿈의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드림 워킹이란 꿈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인 인생 자체가 마치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는 깨어나야 할 유한한 꿈과 같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했고 지난해 7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 인 드림입니다. 이혼과 아버지의 병원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홍화는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임상실험에 참가하는데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꿈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드림 워킹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 지은이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를 당하자 친구 꿈속에 들어갔던 홍화는 꿈속에서 자신의 같은 능력을 가진 연쇄살인범 제인과 마주하게 되고, 살해 위기에 놓인 친구를 구하기 위해 형사 상주를 찾아가는데 꿈과 현실을 오가는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추적이 펼쳐집니다. 먼저 가수 김조한이 부르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더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2016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24,282명을 대상으로 자각몽 연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의 55%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자각몽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으며 그중 23%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자각몽을 경험한다고 했다. 또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홍화는 자신이 친구와 한 남자를 칼로 죽이는 악몽을 꾸다가 알람 시계의 시끄러운 경종 소리에 잠을 깨는데 컴퓨터로 웹툰 제작 작업을 다시 계속합니다. 한편 우비를 걸친 한 남자가 무거운 햄머를 끌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여자에게로 다가가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이 이어지면서 잠을 자던 형사 상준의 전화가 울려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토막난 세 번째의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해 방법이 동일했고 형사들은 마땅한 단서도 찾지 못해 난감해합니다. 웹툰 작업을 하던 홍화는 아파트 위층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운동을 하던 여자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자 내 집에서 운동도 마음껏 못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열이 폭발 직전에 분을 사귀면서 내려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홍화는 반말을 던지거나 성적인 추태를 부리는 진상 손님과 술 취해 반말을 하며 담배를 사가는 여학생에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참고 견디며 담배 한 대를 물고는 화를 진정시킵니다. 얼마 후 일주일 만에 친구 지은을 만난 홍화는 지은이 요즘 자꾸 꿈을 꾼다면서 얘기를 꺼내다가 멈추고 병원에 입원한 홍화의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지은은 같이 미술대학에 다닌 친구로 홍화 아버지가 잘 대해주었고 지금은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헤어진 후 홍화는 꿈속에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면서 예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아빠는 이젠 더 이상 나 때문에 너나 엄마 모두 힘들어하지 말라며 연명치료를 그만하라는 말을 현실처럼 남깁니다. 가수 이나영이 부릅니다. 이은미의 노래 어떤 그리움. 그대를 바라보며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마음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들은 나의 마음 허무하게 해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내님 떠나고 이제 나 홀로 남아 그대의 앞길을 비추네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내님 떠나고 이제 나 홀로 남아 그대의 앞길을 비추네 사랑은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내님 떠나고 나 홀로 남아 그대의 앞길을 그런데 홍아는 병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요즘엔 약을 안 먹으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홍아에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임상에 참여한 이상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병원 책임이 없고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아는 입원해서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웹툰 작업과 편의점 알바에 신약 임상실험에도 참여하고 있던 것인데 그 우울증 약은 자각몽을 통제할 수 있는 일명 드림워킹 능력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보입니다. 며칠 후 여전히 편의점 알바와 위층의 시끄러운 음악 진동에 괴로워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친구 지은이 낯선 곳에 납치되어 묶여있고 웬 남자가 지켜보며 홍아를 보더니 너도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영화 초반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던 죄인이었고 홍아는 놀라 잠이 깨자
친구 지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자다 깬 지은이 아무 일 없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지은에게 전화가 오더니 사실 끔찍한 꿈을 꾸었다며 이상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서 차의 문을 열던 지은은 뒤에서 덮친 살인범 제인의 습격을 받고 실제로 홍아가 꿈속에서 봤던 그 장소로 납치됩니다. 얼마 후 친구 지은과 같이 살고 있는 언니가 며칠째 지은이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편의점으로 찾아오는데 홍아는 전시회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러 어디서 쉬고 있을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날 밤 여전히 시끄러운 위층의 소음에 괴로워하던 홍아는 또 약을 먹고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지은이 납치된 장소를 다시 찾아가 만나는 순간 살인범 제인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자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수 정인호가 부릅니다. 해요. 그녀와 나는요 그땐 참 어렸어요. 많이 사랑했고 때론 많이 다퉜었죠. 지금 생각하면 모두 내 잘못이죠. 마지막 그날도 그녀는 울었어. 나는 그녀를 잡지 못했죠.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가 돼요. 그 후로 누굴 사랑한 적 없어. 지금 그녀와 나는요 언젠가 만날 거죠. 변해버린 모습 변해버린 시간 속에 하지만 괜찮아. 내 눈엔 아름답던 예전 모습
홍화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라진 지은이 납치됐을 거란 생각에 형사 상준을 만나 꿈속에서 봤던 연쇄살인범 제인의 몽타주를 직접 그려주고 그를 찾아가면 친구 지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꿈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꿈에서 봤다는 말에 황당해하며 믿지 못하고 바쁘니까 가까운 병원이나 가보라며 상준은 잠도 못 자 피곤해서 잠이나 자야겠다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자 홍화는 경찰서 창고에 몰래 들어가 우울증 약을 삼키고 잠을 자는 형사 상준의 꿈속에 들어가 조금 전에 만났던 유홍아라며 자기의 말을 믿어달라고 임상실험 제약회사 서윤경의 명함을 주고는 찾아가 자신에 대해 알아보라고 합니다. 의자에서 잠을 자다 꿈에서 깬 형사 상준은 홍화가 그려진 몽타주를 보고 생각에 잠기고 믿기는 힘들지만 꿈속의 명함을 기억해 제약회사 윤경을 찾아갑니다. 자각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홍화를 찾은 상준은 다른 사람의 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믿겠다며 다시 친구의 꿈에 들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친구를 죽이기 전에 찾아낼 수 있다면서 같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고 다시 꿈속에 들어간 홍화는 살인범 제인을 만나는데 친구를 살리고 싶다면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에 같이 간 곳은 홍화 자신의 집이었고 넌 누굴 죽이고 싶단 생각이 없었냐고 물으며 야릇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층에서 또 시끄러운 음악과 진동이 울리자 홍화는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는데 이때 제인이 권총을 쥐어주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홍화가 2층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나오는 여자를 쏘고는 또 편의점에서 반말을 던지며 술주정하던 담배 피우는 여학생을 계단에서 아무렇지 않게 쏴버립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변태남도 쏴버리는데 이 모든 것은 꿈속에서 살인범 제인이 통제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까지 띠고 있습니다. 형사 상준은 잠에서 깨지 않는 홍화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는데 의식이 없는 홍화를 병원으로 긴급히 데려가지만 계속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가수 유다은이 부릅니다.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길 잃은 세상 위에 모든 사랑이 눈물 없길 바라며 지금은 비록 우리 멀리에 있지만 언제나 그대 가슴에 내 가슴엔 그대 하나 소망할 사랑 있어 아직 불행하진 않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올 때까지라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스쳐가던 한 다시 그대 마주하기를 천국의 푸른 밤이 열리면 만일 내가 그대보다 먼저 가 그곳에서 서
홍화는 꿈속에 갇혀 자신이 평소에 쏟아내지 못한 분노와 통제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번에는 자신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학교에서 만난 남편을 친구 지은이 같이 좋아했던 것과 자신도 모르게 둘이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하자 총을 겨누다 괴로워 망설이고 그때 살인범 제인이 나타나 둘 다 죽이고 싶고 사실 친구가 고통 속에 죽길 바라는 것 아니냐면서 네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여줄 수도 있다고 속삭입니다. 홍화는 괴로워하지만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은이 어딨냐고 소리를 치며 살인범 제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소리같이 크게 간호사의 쟁반이 떨어지며 홍화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살인범 제인도 드림워킹의 능력으로 홍화의 꿈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사 상준과 홍화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친구 지은은 살인범 제인에게 끔찍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어 지은의 장례식장에서 형사 상준에게 동료 양 형사가 괴로워하며 자기 와이프가 요즘 이상하다며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고 그 불륜 상대가 상준임을 알고서는 양 형사가 주먹을 날리며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 살인범 제인이 홍화를 화장실에서 납치하려다가 그들과 부딪혀 들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쫓는 과정에 어두운 골목에서 범인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총을 발사하는데 살인범 제인은 사라지고 그만 양 형사가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황한 상준은 급하게 자신의 총과 양 형사의 총을 받고 담벼락에 숨기고 결국 양 형사는 사망을 하는데 다시 총을 찾으러 갔지만 총은 이미 살인범 제인이 가지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얼마 후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홍화에게 살인범 제인이 연락이 와 혼자 찾아오라며 주소를 보내는데 바로 홍화의 식물인간 아버지를 병원에서 납치했다면서 유인한 것이고 병원 의사는 산소호흡기 없이 아버지가 하루를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형사 상준은 자신의 총을 맞고 사망한 양 형사의 장례식장에서 괴로워하며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홍화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보내온 주소지로 찾아갑니다. 가수 한동근이 부릅니다. 사랑인걸.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너 없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걸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운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씩 그려지겠지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서 난 네 얼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너만 보고 너만 알고 너만 위해 살았던 나 마음 둘 곳을 몰라 하루가 1년 같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난 그래도 사랑을 믿어 그래도 사랑을 믿어 오늘도 사랑을 믿어 그곳에는 꿈속에서 만나자는 쪽지와 함께 알약이 놓여 있었고 홍아가 약을 삼키고 잠이 드는데 낯선 골목을 뛰어다니다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살인범 제인을 발견합니다. 홍아는 아빠가 지금 병원에 돌아가지 못하면 돌아가신다면서 이젠 요구대로 내가 왔으니 빨리 아빠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자 제인은 차갑게 네가 바라는 게 사실 아빠가 죽는 것 아니냐면서 이곳은 자기가 살았던 동네인데 어릴 적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던 살인범 제인은 날마다 아빠가 죽기를 바랬고 어느 날 진짜 아빠가 죽어 있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돌로 아빠를 내려치는 모습이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시 잠에서 깨어난 홍아에게 옆에서 지키고 있던 살인범 제인이 형사 상준의 권총을 쥐어주며 네 아빠는 죽었다면서 아빠가 죽기를 바란 건 너였고 친구 지은이 죽은 것도 아빠가 죽은 것도 다 네가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홍아가 들고 있는 권총을 자기 가슴에 들이대고는 날 쏘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라는 제인에게 난 너 같은 살인마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며 싫다고 거부를 하자 너도 사람은 꿈속에서는 언제든지 죽이면 된다고 말했지 않냐면서 그러다가 내가 이런 살인마가 됐기에 너도 나처럼 똑같이 될 것이니 나를 쏘라고 소리칩니다. 홍아가 싫다고 손을 뿌리치는 순간 권총이 발사되면서 살인범 제인이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가수 어반자파카 조연아가 부릅니다. 늦은 후에.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
수조차 없었지.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널 보낸 후에야, 돌아선 후에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떠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널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사랑은 떠난 후에야 하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널 보낸 후에야, 돌아선 후에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떠나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널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사랑은 떠난 후에야 하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날. 얼마 후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고 일상으로 돌아온 홍아에게 형사 상준의 연락이 오는데, 총을 맞은 살인범 제이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마치 얼마 전 홍아가 꿈속에 갇혀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홍아가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살인범 제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어릴 적 그네를 타고 있고 엄마 아빠가 밀어주며 행복해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 옆 중환자실 침대에는 놀랍게도 홍아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같이 누워있는데, 임상약 실험 담당자가 그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장기간의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충고와 함께 계속해서 우울증 약을 먹었었던 홍아의 모습과
꿈속에서 담배를 한 대 물고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인드림은 2022년 7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메탈 노아로 액션 초청작으로 자각몽으로 꿈을 통제할 수 있는 드림 워킹이란 특이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 액션 영화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주인공 홍화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웹툰 작업과 편의점 알바까지 해야 했고, 심지어 새로 개발된 우울증 치료제의 임상 실험에까지 참여해 그 약의 부작용으로 꿈을 통제할 수 있는 드림워킹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모든 스트레스를 참아내며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만 가야 했는데, 같은 학교 절친 지은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지만 살인마에게 납치되자 꿈속으로 들어가 구하려고 하고, 병원에서 납치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살인범의 꿈속에도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제인도 꿈을 통제하는 드림워킹의 능력을 갖고 있어 친구도 아빠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홍화의 내면을 파고들어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분노와 사리를 자극하면서 살인마 죄인과 똑같이 통제되는 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나긴 코마에 빠집니다. 자신의 분노와 감정, 욕망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는 없지만 꿈속에서는 제약 없이 분출하면서 결국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실제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마가 되어버린 영화 인드림을 통해 상상이나 꿈이라고 해도 꼭 통제되어야 할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액션 영화 인드림이었는데요. 영화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서효림은 사람들이 평소 쏟아낼 수 없는 감정을 꿈속에서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해소하는 홍화라는 캐릭터에 몰입하며 연기했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제인 역의 오지호는 살인범 역할은 처음이라 책과 영화를 참고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공허한 시간을 많이 보내며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소 질이 떨어지는 액션과 낯설지 않은 스토리의 전개가 미숙해 관객들에게 좋은 평점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후속작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날 수 있겠다는 뇌피셜을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가수 환희가 부르는 내 사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난 웃어도 눈물이 나. 내 사랑이 혹시 그대만 해가 될까. 난 아파도 웃음을 머금죠. 이렇게 내 앞에 그대가 있어. 매일 눈 뜰 때마다 생각해요. 매일 숨 쉴 때마다 불러봐요. 가여운 내 사랑, 왜 그대 날 사랑했나요. 수척해진 마음에 한숨뿐인 하루에 그대 싫고 따라오는데 미안해요. 줄 건 눈물뿐인데 상처만 남은 건
어쩌죠. 매일 걸을 때마다 떠올라요. 매일 잠들 때마다 보고 아요. 그리운 내 사랑 왜 그댄 날 사랑했나요. 말라버린 마음에 추억뿐인 하루엔 그대 쉴 곳 하나 없는데 죽어 눈물뿐인데 상처만 남은 가슴뿐인데 그댈 바라봐도 될까요. 안아봐도 될까요. 그대 웃음이 멈추면 어쩌죠. 날이 갈수록 외로워져도 멀어질수록 그리워져도 그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대 원해선 안 돼. 그래선 안 돼. 너를 위해서도 안 돼. 사랑해요. 끝까지 기억해요. 지금 사랑한다 이 말은 내 모든 걸 다 걸었어요. 후회하진 않아요. 눈을 감아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상처만 남은 가슴뿐인데 그댈 바라봐도 될까요. 안아봐도 될까요. 기다렸어요. 그대란 내 사랑 이젠 놓치지 마요. 다음 세상에도